네, 이 재계의 또 거목이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또 점검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롯데그룹의 이제 신격호 회장의 별세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에 대한 이 지배구조 이슈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를 모셔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담당입니다. 김동양 연구원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좀 특이하시네요. 네, 저도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름질 얘기 안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주차하고요. 그래도 롯데지주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상속이나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걸로, 또 상속세는 어느 정도 될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예, 신격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 계열사 지분은 상장사 딱 4군데입니다. 롯데 지주 3.1%, 롯데 쇼핑 0.9%, 롯데 제과 4.5%, 롯데 칠성 1.3%입니다. 네. 이 상속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 전후 4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대략 2천억 원 정도이고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세율은 일단 30억 원을 초과해서 최고 세율 50%에 경영권 지분이 있기 때문에 20% 할증, 또 기한 내 신고를 하면 3% 공제를 받으니까 대략 58% 정도의 유효 세율이면은 네. 한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뭐 한 번에 낼 수도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5년 동안에 6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씩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뭐 상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신동빈 회장이 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는 경우겠죠. 이 경우면은 이제 200억씩 이제 해마다 상속세 부담이 있는데 신동빈 회장이 보유한 뭐 롯데 지주나 롯데 쇼핑으로부터 들어오는 집 배당 수입이 연간 300억 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상속세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느낌이고, 뭐 별 큰 재무적인 부담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겠군요. 예, 주식 지분에 한해서고요. 네. 이건 뭐 다른 실물 자산에 대해서는 뭐 또 따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렇겠네요. 네, 이제 신동빈, 신동주 이 두 자제분들에 대한 그 이슈가 있는데, 아침에 보도나 인터뷰 내용은 신동빈 회장은 뭐 아버지는 한마디로 뭐 정말 멋진 분이었다,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하셨고, 신동주는 아버지의 뜻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겠다. 예, 약간 뭐 좀 결이 다른 그런 느낌인데, 이 신격호 회장의 상속 지분 향배가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가 어떻게 판도가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롯데그룹이 롯데 지주를 축으로 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네. 이번 신격호 회장의 상속 지분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신동지 씨의 경우에도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호텔 롯데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호텔 롯데를 지배하는 게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일본 롯데홀딩스를 또 신동빈 회장이 뭐 지분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그룹 지배력은 향후에도 안정적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시장의 관심은 롯데호텔의 이제 재상장 여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롯데호텔이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면은 상장의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고 상장은 또 언제쯤 지금 IPO를 또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예, 그 비상장인 호텔 롯데의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롯데는 죄송합니다. 롯데 지주 밑으로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마무리가 됐지만 네. 옥상 옥으로 호텔 롯데가 있고 또 호텔 롯데와 롯데 지주가 대부분 계열사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회사가 합병을 통해서 통합 지주회사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텔 롯데가 비상장인 상태에서는 합병가액 산정을 할 때 시장 가치가 아닌 본질 가치를 스스로 계산을 해서 합병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여태까지 예에서 봤던 것처럼 상당히 큰 노이즈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상장을 먼저 시키고 그 이후에 시장에서 평가받은 가격으로 합병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호텔 롯데의 상장은
호텔 롯데 자체적으로도 그러니까 신주 발행을 통해서 성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중요한 것이고요. 동시에 그룹 차원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죠. 지금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가치를 어느 정도 받느냐인데 2016년도에 상장을 이제 준비하다가 중단을 했고 그때 희망했던 시가총액이 15조 원입니다. 네, 중단된 이유는 뭐 대주주 일가 검찰 조사가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마침 사드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실적도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이 반환 감정 때문에 롯데 그룹이 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죠. 예, 맞습니다. 다행히 2018년부터는 실적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는 또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실적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순이익 4천억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3분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정도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2020년도 실적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실적을 가지고 상장을 재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건 일정은 일정이고 우리가 이 사실 이슈를 다루는 것은 이미 공공연하게 밝혀진 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조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이 왕자의 난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신격호 회장도 이 두 형제 간의 화해를 못 보시고 지금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슈고 한진그룹들을 봤을 때도 그 논란이 되고 또 주가나 주식에도 영향을 분명히 줬단 말이죠. 형제의 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애널리스트로 보시는지요? 결론적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지 않나요? 예,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배 구조를 보시자면 한국에 있는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뭐 아주 안정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본.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롯데홀딩스이죠. 일본 롯데홀딩스가 호텔 롯데를 100% 사실상 100%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 구성을 보자면 일대 주주는 광윤사라는 지배주주 일가 가족 회사고 거기 최대 주주는 50% 플러스 한 주로 신동주 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지분이 낮은 여러 주주들 그러니까 종업원 지주, 임원 지주, 협력 회사 등을 신동빈 회장이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4년 동안의 주주총회에서 안건 대결마다 계속 신동빈 회장이 이겨왔고 그리고 또 작년 초에는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자리로도 신동빈 회장이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형제의 난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뒤에서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 호텔 롯데가 과거에 이제 상장을 한번 실패를 했고 지금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실적이 관건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면세점 사업의 경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경쟁이 상당히 심화됐고 한화그룹이나 두산그룹이 면세 사업에서 손을 뗀 것도 결국 경쟁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입니다. 네. 피크 실적이었던 2016년도하고 비교해 보자면 호텔 롯데 작년 3분기까지 실적은 매출액은 이제 10%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또 20%가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상장을 좀 늦추든가 아니면 상장을 하되 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추후에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향방과 롯데 지주 주가의 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가 분석은 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마무리됐고요. 또 말씀드렸던 통합지주회사 형성은 기본 전제 조건이 호텔 롯데의 상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거의 절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호텔 롯데 상장이 좀 뭐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이때부터는 시장의 관심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지주 출범 때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이 비상장사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상장하면서 이런 모멘텀들을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코리아 세븐,
롯데 GRS, 이게 롯데리아죠. 그리고 네. 롯데 컬처웍스 이런 비상장사들이 안타깝게도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아졌기 때문에 당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롯데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이제 SK로 넘어가죠. 지주회사 이슈니까 SK가 사실 저는 더 관심이 많은데 뒤에 들어있군요. 자,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SK 한번 들여다봐시죠. SK 바이오팜 뭐 아주 뜨거운데. 예, 바이오팜은 이제 작년 말에 상장 예비 심사가 이제 승인이 됐고, 이제 저희가 주관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군요. 예. 근데 더 기대가 되는 건 바이오팜 뭐 상장이라든가 뭐 신약 출시 이거보다도 추후에 추가적인 상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죠? 예, SK 실트론이 있고요. 의약품 위탁 생산, 즉 CMO 사업을 통합하는 법인이 이제 또 이후에 또 상장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게 볼 게 그 웨이퍼 제조업체인 SK 실트론인데요. 2018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했고 작년 2019년에도 뭐 어쨌든 최대 실적은 갱신한 걸로 SK 추정이 됩니다. 실트론하고 이 CMO 사업 통합법인하고 별개. 예, 별개입니다. 둘 다 SK 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SK 실트론은 웨이퍼를 생산하는 네네. 업체고 그다음에 CMO 사업 통합법인은 명칭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예, 이게 지금 회사가 한 두세 개 정도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후에 통합해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어, SK 실트론 얘기하시죠. 실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전방 산업인 반도체 산업 주가가 상당히 좋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 실적이 확정되는 대로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SK가 그동안 투자해 놓은 것들이 바이오팜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는데 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어떤 구조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신주 발행과 구주 매출을 이제 섞어서 하게 되는데 네. 구주 매출을 하면은 SK한테 현금이 유입된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 현금이 유입되면은 이제 다시 M&A가 활발해질 수 있고 또 주주 가치 제고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야기가 또 간간히 흘러나오던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가능성이 뭐 50.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뜸을 많이 들이시는군요. 이것도 뭐 주간 저기 돼서. 예, 뭐 저희가 주관사는 아닌데요. 네. 그 작년 말에 SK텔레콤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뭐 기존의 그 사업부를 기존의 통신 사업하고 신성장 사업으로 회사를 좀 이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은 SK텔레콤을 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을 해서 SK텔레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상당히 오래됐다가 갑자기 이제 또 연말 인사 때문에 다시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노소영 씨하고의 그 최태원 회장하고의 어떤 그 이혼 소송 이런 것도 연관성이 있는 개념인가요? 뭐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아주 없다고도 볼 수 없고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예.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규제 환경 관련해서는 그 2018년도 여름에 정부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네. 이게 이제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더라면 법이 시행되기 전에 SK텔레콤이 지주회사 전환을 할 거면 좀 서둘러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통과가 무산됐기 때문에 언제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시간적인 압박은 좀 덜한 상황입니다. 자, 이 SK텔레콤의 신의 한 수,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지금 뭐 SK텔레콤의 주가는 근데 별 반응 안 하고 또 지주사인 SK도 지금 심드렁한데 사실 SK의 추후 실적하고 주가 전망 안 여쭤볼 수 없거든요. 주가가 뭐 한동안 조금 이렇게 상향하다가 지금 한 2달째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가지고 이 가격대면은 매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실적 전망하고 주가 전망. 네. 예, 뭐 SK의 실적이 결국은 전체 계열사의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로 주요 비상장 자회사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SK E&S는 올해부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프리포트 LNG 직도입건이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올해 내년 계속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SK 실트로는
뭐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실적 모멘텀 자체는 올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하반기에 자사주 매입 이후서부터는 완료된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좀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여기도 거의 저희 절반 정도이거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고 또 바이오팜, 실트론 같은 비상장 계열사들 상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또 이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현금 유입으로 M&A나 주주가치 제고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관심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은 뭐 덤으로 이것까지 된다면 네. 추가적인 알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매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앞서 SK ENC인가요? 예. ENS. ENS? 예. 미국의 프랭크포트 맥모란한테 뭘 직접 SK ENS는 이제 국내에서 LNG 복합화력 발전하고 그리고 도시가스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가스를 이제 LNG화 시켜서 그거를 들여오는 계약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수익성이 좀 좋아질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롯데그룹하고 SK 들어봤고요.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김동양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